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전날 하락세를 딛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보여 나스닥은 2% 이상 상승했고, 이날 AI 관련 주식들은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불안정한 출발을 극복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디시크는 저비용으로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그동안 증시는 대규모 AI 지출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우려는 하루 만에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와 엔비디아는 이날 9% 가까이 상승을 하며 단번에 $128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딥시크의 작업은 널리 사용 가능한 모델과 수출 통제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것을 보여줬다 밝혔고, 또한 AI 모델을 실행하는 추론이 대량의 엔비디아의 GPU와 고성능 네트워킹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딥시크는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뛰어난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 투자에 대대적 투자를 해왔던 것을 단번에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빅테크의 AI 지출 최대 수혜주로 꼽혔고, 이러한 기업, 즉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줄이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는 전날 1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단번에 $120 아래까지 내려갔고, 시가총액은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5,900억 달러까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는 다른 AI 모델을 활용하는 정제 기술을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여전히 필요하기에 이는 AI 분야에서 또 다른 강력한 지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낼 수 있어, 이에 엔비디아는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비록 지금은 최고가 대비 다소 내려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처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AI의 총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에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딥시크는 GPU만으로 고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의 AI 산업상 이러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머스크 역시 딥시크가 최신 GPU를 대량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에 동조하는 듯한 글까지 게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딥시크라는 기업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나온 기업인 만큼 미국의 우량한 기술 기업을 따라하는 수준으로 멈출 수 있기에, 그렇지 않다면 H100과 같은 고성능의 GPU 수만 개를 적용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에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날 장초반 3% 이상 하락해 다시 한번 충격을 줬고, 이후 반등을 하면서 장중 내내 상승을 하더니 단번에 $129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지금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은 단기간에 뒤집히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빅테크 폭락 사태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다소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딥시크 모멘텀은 시장이 걱정하는 만큼 부정적이진 않아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최근의 주가 하락세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딥시크와 같은 저렴한 모델은 AI 생태계와 시장을 전반적으로 확장시키고 기술 채택 속도도 가속화시킬 것이라 밝혔고, 이로 인해 AI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강해질수록 일상에서는 엔비디아 칩 사용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태는 결국 인공지능 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I 관련 테마에서도 세이즈포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은 오름세를 보였고, 이 같은 많은 저비용 AI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프트웨어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해질수록 그 사용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결국 AI는 우리가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일종의 필수 재화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애플 역시 전날 4% 상승에 이어 이날도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틀간 반등세를 탔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소 뒤처졌던 애플은 저비용 AI가 가능해진다는 가정하에 아이폰에서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해지는 AI 성능 구현이 실현될 것이기에 애플의 주가 역시 이틀간 반등세를 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꺼림칙한 부분은 전날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렇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당분간 그 심한 변동성을 겪게 되며,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오늘 밤부터 이어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다시 한번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내일 새벽엔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밤에는 ASML의 실적까지 발표가 돼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번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현재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일정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주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어 3번의 주가는 6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발표한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 5,570대로 전년 동기보다 11,000대가량 증가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며 주가는 5% 하락했고 이후 주가는 최근 한 달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더부시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515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여기에 테슬라의 FSD는 더욱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난해 12월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시 550달러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데나이버스는 테슬라의 FSD 솔루션 보급률이 50%를 넘어 앞으로 재무 구조와 수익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에 올해 말까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와 함께 파이퍼센틀러 역시 테슬라 주식을 매수 보유로 1순위 추천 종목으로 꼽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무려 5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파이퍼센틀러는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미래 시대의 기술들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고 이어 테슬라의 AI 사업의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최소 1년 안에 신제품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게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여기에 테슬라가 최근 488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지난해 3분기 실적 당시 주가는 264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보합권에 들어갔지만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주가는 단번에 21%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지난 3분기처럼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면 다시 한번 주가 역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내일 새벽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날은 3% 가까이 올라 주가는 단번에 447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마소는 최근 3분기 연속 어닝 미스가 나와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400달러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실적은 인공지능 부문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주가 역시 전고점 466달러를 충분히 깰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반면 이전 실적처럼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다시 주가는 4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달러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에 이는 금과 비슷한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의도로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은 고정된 공급량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고 있어 미국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면 이는 비트코인의 신뢰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현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고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도 비트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현재 4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처럼 국가와 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기에 이러한 제한된 공급 구조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어 결국에는 금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내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항공사인 제트블루는 실망스러운 비용 전망을 공유한 이후 이날 주가는 25% 이상 폭락했고 방산회사인 로키드 마틴은 186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날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방위 주식인 ITX는 예상보다 나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 이상 상승했고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에도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시장은 지금 전기차 자동차 가격과 정책 변경으로 인한 판매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관세가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반면 보잉은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미치진 못했지만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기원합니다.